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.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. 삼성생명. 그때 민예가 물론 이제 번역극을 하는 극단들도 그 당시 뭐 산울림이나 실험극장도 있었지만 민예는 우리 것을 하는 극단으로 그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아주 그 민예 색깔이 독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한국적인 그렇죠. 맛이 나는 걸 하는데 허규 선생님도 한국 연극을 물론 다른 번역극도 많이 하시고 하셨지만 민예라는 이름도 한국적인 연극을 하겠다라는 민족예술 뭐 이렇게 해서 민예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민예에서 그 허규 선생님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그래서 민예 허규 선생 쫑파티는 완전 국악의 그 향연같이 허규 선생님이 나무도 봐 이렇게 또 가곡을 부르고 막 손진책 씨는 또 춤을 춰요. 탈춤 찰부리 추고 판소리 선생님들 와서 노래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국악 인들이 노는 것처럼 뒷풀이처럼 노는데 만약 우리 미니에서 연극 끝나고 나면 쫑파티를 하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연극은 안 보러 오고 쫑파티만 보러 오는 거예요. 쫑파티가 더 재밌다. 더 재밌다. 그러니까 허규 선생님 야 이놈들아 쫑파티만큼만 연극을 해라. 그리고 우리 날마다 혼났던 기억이 나요. 그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. 어린 나이에 연극계 스타가 되셨는데 그 연극도 좋았지만 손진책 선배가 그렇게 좋으셨어요? 아니 그때 이제 제 기억은 손진책 씨가 조금 외로워 보였어요. 그리고 말도 없고. 근데 이제 극단이라는 걸 아시지만 여배우가 하나 가면 온갖 그 총각들이 들썩들썩하죠. 예, 조금 이렇게 작업을 걸잖아요. 근데 전혀 작업을 안 걸고 무관심한 사람이 손진책 씨였어요.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쫑파티 하고 나면 막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. 근데 술 못 먹는 사람이 술을 먹고 제가 좀 취했나 봐요. 그래서 막 울었나 봐요. 그러니까 좀 이제 조금 실수를 한 거지. 근데 그 다음날 손진책 씨가 전화가 와서 근신해! 그러면서 탁 전화를 끊는 거예요. 근신하라고.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있나? 왜 내가 술 먹든 말든 근신하라 그러고 세 마디 하고 딱 끝나. 그러고 나서도 가만히 있어 내가 막 웃고 그러면 어디서 뭐가 탁탁 날라와. 그러면 성냥 탁 잘라서 탁 보내는 거예요. 너무 웃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. 그리고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발레도 보러 가고 또 미술관도 가고 음악회 온갖 인접 그 예술 단체들을 구경을 시키면서 연기를 잘하려면 이렇게 안목이 넓어야 되고 인접 예술을 다 이해해야 된다. 그러면서 나를 이제 배우 수업 시키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데리고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소개도 하고 앞으로 유망주입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트가 그 공연 보러 다니고 전시회 보러 다니고 그런 거였어요. 그러니까 손진책 선배님도 이제 마음은 있는데 본인이 연출이고 또 워낙 좀 조용하신 성격이고 하니까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빙자해서 데이트를 하신 거네.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손진책 씨한테는 내가 필요한 배우일 수도 있어. 왜냐하면 전통을 할 수 있는 배우가 없잖아요. 그랬죠. 그 당시에 소리라든가 춤이라든가 맞아요. 이런 거. 그런 창도하고 한국 춤을 추고 그러면서 연기도 잘하는 여배우 찾기는 쉽지 않았죠.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좀 키워보려고 그랬던 생각이 난 거 그런 거 같고. 근데 다니면서 저는 이 사람이 보통 남자 같진 않다. 그게 좀 진솔하고 그렇게 그냥 예술 지향적이고 뭐 이런 거가 좀 믿음이 갔어요.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의 그 수컷 냄새가 안 나고.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엄청 그 한량이셔서 평생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을 봤거든요.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한다고 비혼주의자였는데. 그래서 손진책 선배님이 그렇게 1년간의 그 배우 수업을 시키는 것 같은 데이트를 하시다가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셨나요?
이것도 하도 옛날에 인터뷰를 해서 다 알긴 알아요. 근데 하여튼 좀 사건이 생겨가지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게 됐어요. 무슨 사건이요? 이제 우리 큰딸이 생겼어요. 왜냐하면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. 통금이 있었죠. 그러니까 술 먹고 늦으면 못 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 많았잖아요, 그 시대에. 맞아요. 왜냐하면 12시 되면 집을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뭐 네, 여관에 네.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랑하는 사이에 일이 터지고. 근데 결혼은 둘 다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. 아. 미혼주의였거든요. 근데 그 애를 책임져야 된다.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윤문식 씨라는 분이 네. 우리 네. 날마다 우리만 보면 비혼 독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놀렸던 기억이 나요. 할 수 없이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이제 제가 연극쟁이로 자리를 네. 잡게 된 거죠. 그때 정말 활약이 대단하셨어요. 민예 연극도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교 연극도 네, 네. 하셨고 그렇게 손진색 선생님이랑 민예에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그 창극단에도 들어가시고 국립창극단, 국립극단에도 들어가시지 않았나요? 그때가 이제 연극을 했는데 그때 연극을 바로 할 때 국립극장장이셨던 허규 선생님이 네. 이제 국립극장장 하셨잖아요. 근데 네. 그분이 제가 이제 둘 중에 결혼했으니까 누군가는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둘 다 네. 연극하면 안 되니까 제가 국립극장에 극단에 들어갈까 그러고 이제 노력하고 있을 때 그 허규 선생님이 극단에서 하는 공연은 밖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창극을 네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창극단에 들어가는 것뿐이다. 그러니까 창극단에 들어가라. 그래서 저는 실력이 부족한데도 박기 선생님이 또 원전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그 또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그래서 제가 창극단에 들어갔죠.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실력도 없는데 주인공도 많이 했어요. 왜 실력이 없으세요? 아니 왜냐하면 저는 늦게 시작했고 그렇죠. 그래도 뭐 연기력이 충출하셔서 그러니까 다들 한 닷새 엿새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국악을 해야 국악인들이 그 정도 뭐 창극단 들어가거나 뭘 하려면 경력이 10년, 20년은 넘어야 돼요. 근데 저는 몇 년 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해갖고는 게임이 안 되죠. 근데 이제 제가 엄마의 피를 물려받은 DNA가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쫓아나는데 깊은 맛은 못 내죠. 그러니까 창극단에 들어가서 춘향이도 하고 뭐 온갖 거를 다 주인공을 하는데 내가 첫째 자신이 없었고 주위에서도 제 실력도 없는데 조금만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말들이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4년을 제가 버티다가 나는 여기서 더 못 버티겠다. 첫째 내가 자신이 없다. 수십 년 한 사람들하고 몇 년 한 사람하고는 안 된다. 그래서 제가 국립극단으로 가겠다. 그래갖고 창극단 4년 있고 국립극단으로 갔어요. 그러셨구나. 네. 그 당시 국립극단에는 어떤 배우들이 계셨어요? 국립극단에는 이제 장민호 선생님, 백성희 선생님, 손수건, 정혜란 선생님이 어른들로 계셨고요. 네. 그 오옥이라고 해서 저보다 한 2, 3년 선배들이 쫙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저는 나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신인급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참 재미난 게 제가 국립극단에서 그만둔 얘기가 또 재미있어요. 그래요? 그때 이제 우리 송승환 선생님하고 같이 작품을 했었잖아요. 우리 밤으로의 긴여로 했죠. 어머니 하셨고 제가 둘째 아들 했고. 내가 엄마 하기에는 그때 너무 그 약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걸 할 때 테레비 PD 연출하시던 지금 평양에서 하시던 하 감독님이라고 계세요. 밤으로 하강일 감독? 하강일 감독님이 오셔갖고 그걸 보더니 최은이 납북했을 때예요. 그래갖고 지금 평양에서는이라는 반공 드라마 하는데 최은이 역할을 해달라고 그 밤으로의 긴여로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최은이 역할을 제가 특집으로 한번 했어요. 갔는데 그게 갑자기 막 재미가 이제 최은이가 나와서 막 춤도 추고 김정일 앞에서 이러니까 시청률이 확 올라가니까 내가 고정이 된 거예요. 최은이가 거기 잡혀서 사는 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럴 때 국립극단에서
텔레비를 하는 파, 안 하는 파가 있었어요. 맞아요. 근데 그때 막 텔레비 하는 거를 막 반대할 때예요. 그런 근데, 시절이 있었죠. 그때 나보고 이제 배역은 없었는데도 왜 월급 받은데 여기선 출연 안 하고 거기에서 하는 건 안 된다. 그래서 여기를 택하든지 거기를 택하든지 두 개를 택하라. 그래갖고 국립극단은 역할이 없어서 그걸 했는데 안 나갔으니까. 근데 거기를 그만둘 수 없잖아요. 채은이 얼굴이 갑자기 바뀔 수가 그렇죠,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국립극단 4표 내고 나오게 된 거예요. 그때 70년대, 60년대 그렇게 좀 연극하다가 방송을 하면은 네네.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있던 맞아요. 시절이잖아요. 그 순수하게 당시에 연극만 해라. 막 이럴 때. 순수한 네네. 작품을 해야지. 어디 거기 가서. 그래가지고 다 나왔죠. 그때 나오신 분들이 다 이효재 선배, 뭐 네, 전무성 선배 다 선배님. 그렇게 텔레비 하는 사람들은 다 나왔죠. 네. 그때 지금 평양에선 굉장한 인기였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TV를 조금 몇 네, 편 네. 했죠. 시작합니다. 좋은 소식의 시작. 삼성생명. MBC라는 방송의 개국 기념일 민예 극단에서 축제처럼 하는 한국적인 뮤지컬을 만들겠다. 채택이 된 거예요. 그게 마당놀이 시작이 된 거예요. 허생전을 시작했어요. 관객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때까지 줄을 꽉 세서 너무 좋아하니까 매년 해라.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연은 심청전하고 이춘풍전이에요. 윤문식 선생이 자기가 신봉사를 하겠다. 재밌는 데를 엄청 재밌게 하고 슬프게만 안 하고 그렇게 심청전이 가장 마당놀이에서는 히트작이 됐어요. 네. 또 이춘풍전은 또 남편이 혼나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관객들이 많아서